코비드-19 백신이 안전하기에는 너무나 빨리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다른 이들은 돌발성 감염 사례가 생기는 것이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심지어 건강한 개인들도 코비드-19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오래가는 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받으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covid 백신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내년 세계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P모건은 2022년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경제 및 시장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2022년 전망 보고서에서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이동성이 회복되고 소비자들의 억눌린 수요가 해소되며 세계 경제는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코 콜라노빅 JP모건 애널리스트는 2022년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 미국 S&P 500이 5,050포인트를 기록하고 신흥시장 주식은 18%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미국 저숙련 노동시장에서 임금 수당의 척도로 떠올랐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유통 영역을 넘어 미 전역의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나 지역 구직 시장, 노동 기준 등의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버스트 로지스틱스는 아마존과 경쟁하기 위해 최근 직원 급여를 시간당 $3 인상했음에도 몇몇 직원들이 아마존으로 옮겨갔다고 전했습니다. 경쟁업체들은 업무 부담을 줄여주거나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등의 특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수십만 명의 직원을 둔 아마존은 직원들이 각기 다른 시간에 일하게 하기도 쉽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9월 말 기준 직원이 약 140만 명으로 매년 수십만 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내년 1분기 아이폰 SE 3세대 모델을 선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SE는 스페셜 에디션의 약자로 플래그십 모델과 달리 비정기적으로 출시됩니다. 2016년 아이폰 SE가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2세대는 무려 4년이 지난 지난해 출시됐습니다. 이에 애플이 2년 만에 3세대 제품을 출시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IT 전문 매체 폰아레나는 최근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를 인용해 애플이 2022년 1분기 중 아이폰 SE3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 1분기에 중급형 아이폰 SE를, 3분기에 플래그십 아이폰 14 4개 모델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SE 3세대는 애플의 가장 저렴한 5세대 이동통신 아이폰이 될 전망입니다. 5G 칩셋과 아이폰 13에 탑재된 A15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장착해 전반적인 성능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에서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중국 당국과 총 2,750억 달러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미국 IT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이 관계자 인터뷰와 내부 문건 등을 근거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2016년 중국을 방문해 규제 무마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5년짜리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당시 중국 관료들은 애플이 중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중국의 새로운 소매 판매점 설립이나 연구개발센터 설립,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진행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애플 제품에 더 많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고 중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와 더 많은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이런 투자의 대가로 애플은 중국 내에서 규제 완화 등 일부 법적인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얀마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메타를 상대로 집단 학살 방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017년 미얀마 로힝야족 대학살 당시 페이스북이 혐오 콘텐츠 등을 퍼뜨려 폭력과 학살을 부추겼다는 주장입니다. 로펌인 에델슨 PC와 필즈 PLLC는 약 1만 명의 로힝야 난민을 대리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장에는 페이스북이 동남아시아 작은 나라에서의 시장 확대와 로힝야족의 목숨을 맞바꿨다라며
$1,500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로힝야족에 대한 증오 표현을 증폭시키고 혐오 발언을 널리 퍼뜨리는 알고리즘을 가동했으며 악성 게시물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페이스북이 허위 정보와 극단주의 신념을 확산시켜 폭력을 자극해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대학살을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미국의 저명한 음악, 영화, TV 시상식 2021 피플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 3관왕을 안았습니다. 올해의 그룹과 올해의 노래, 올해의 뮤직비디오 등 3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이 시상식에서도 올해의 그룹과 올해의 노래와 올해의 앨범, 올해의 뮤직비디오 등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치열한 경쟁으로 명성을 날리는 조나스 브라더스, 데넨셔이, 콜드플레이, 마룬 등 쟁쟁한 후보를 제치고 올해의 그룹으로 선정된 방탄소년단은 지난 5월 발매한 글로벌 히트곡 버터로 올해의 노래와 올해의 뮤직비디오 트로피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방탄소년단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통해 이 모든 상은 많은 분들이 저희의 노력을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기쁘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